우리 몸 가운데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눈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국내외 이웃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실명구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국제 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가 어떤 기구고 또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케어는 그 2001년부터 사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9.11 사태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9.11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제가 안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안과 수술로 의료 선교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실명 예방 단체입니다. 네. 네, 2001년부터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초기 사역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국제 기구를 만들고 NGO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의료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의료 선교사를 돕는 단기 선교 활동으로 특히 이제 저희 병원과 직원들 또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네. 2005년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사들이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과 같은 그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운 곳, 네. 또 이슬람 지역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희가 첫 아이캠프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중국 정부 공안들이 그 현지에 저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분들 갑자기 들이닥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료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못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죠. 단기 선교가 장기 선교사들한테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단기 선교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선교사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국제화시키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NGO를 만들고 네. 네. 또 WHO나 IFBB 같은 기관에 등록을 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유엔에도 협력 관계를 맺게 돼서 지금은 사실은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 지역 어디든지 저희가 신뢰 관계를 갖고 정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갖게 됐습니다. 네, 규모가 커지고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아이캠프를 비롯해서 네.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수술이 필요 없는데 안경이 없어서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안경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지에 의료진들 또 병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협력병원과 의료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 협력병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병원과 NGO와 국제기구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협력 네트워크들을 만드는 네. 프로그램, 이런 5가지 저희들의 메인 프로그램들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근데 선천적으로 뭐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의료 혜택을 받으면 실명을 막을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도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실명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실명자들이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예.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운 나라들, 개도국에 있고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은 한 80% 가까이는 예방과 치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그 중에 또 절반 가까이는 뭐 한국에는 사실 백내장 실명자가 많지 않지만 예. 백내장 실명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1억 4천만 명 가까이 되겠죠. 네. 네. 수술하게 되면 2억 8천만 개의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만 하게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백내장 수술 환자를 돕고 수술하고 또 백내장 수술을 더 잘할수록 지원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수치를 들으니까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수술을 받거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나라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에는 지금 안과 의사가 4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가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의사가 한 명도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 특히 이 안과 의사들이 대부분 또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벗어난 곳에서는 거의 안과 의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저희가 비전케어에서 팀들이 32회 정도, 32주 정도 아이캠프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까지 골고루 다니면서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뭐 환경 관련된 개선 사업도 하실 거고 또 의료 봉사도 하실 텐데 네. 계속해서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병원이 생기고 또 현지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 비전케어가 처음에 일할 때는 병원을 만들고 후원하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녀보니까 예. 예상외로 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진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쉽게 말하면 교육, 훈련을 하고 또 필요한 의료 소모품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사장님 앞서서도 중국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네.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실 텐데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은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사실 저희 비전케어와 또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매일 아침 말씀 보고 큐티 시간을 항상 갖거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일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자원하는 의사들,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협력하는 분들, 또 현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의료진들, 또 우리가 치료한 많은 환자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이곳을 가게 되고 일을 네. 꾸준히 하게 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확인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상황 많이 변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가는 선교지의 많은 환경들이 선교사님들도 많이 변했지만 현지의 어떤 상황들, 병원의 상황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수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 아무래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동남아 쪽에서 저희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네. 병원도 생기고 의사도 생기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열악한 곳을 저희가 사역지를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사역의 절반 가까이를 아프리카 지역의 병원과 선교지를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의 순간도 바로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꼽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2,500명 수술하거든요. 모든 환자가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만나는 환자들의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다시 가족들을 보게 되고 또 아이들도 수술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안과 의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최근에는 저희가 그 몽골 같은 곳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수술을 했을 때 그 환자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 수술하지 않습니다. 0.5, 0.6만 대도 수술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현교지에서 수술하는 분들은 정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예. 분들이 다시 보게 될 때 자식들을 보게 되고 또 선교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를 보게 됐을 네. 때 그분들이 정말 표현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죠. 빛을 만나게 되셨을 때 네.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옆에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수술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일하거든요. 예. 근데 네. 그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다시 현지 자원봉사자로 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특히 모로코나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도 그분들이 저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서도 네. 자원해서 저희들 돕는 일에 참여하고
또 일부 그중에서 개종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모든 환자가 기적이다. 또 네. 안과 의사가 된 걸 굉장히 보람차게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이 굉장히 빽빽하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곳, 또 남은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팀들이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네. 이번 주는 파키스탄, 다음 네. 주에는 모로코, 그 다음 주에는 모리타니아에서 3주간 연속으로 아이 캠프가 있습니다. 모로코, 모리타니아는 미국에서 또 팀들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탄자니아, 우간다 올해 5번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잘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내년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 내년 32주에 야이 캠프 일정을 짜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은 좀 더 우리가 함께 오는 밝은 세상을 위해서 네.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펼치고 계신 감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삶이 은혜롭게 변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케어 김동혜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